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다음 주 개최될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일학개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로 일본 증시 약세가 예상되면서 일본 펀드와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은행 K뱅크가 1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뱅크는 기업 공개를 통해 8,200만 주를 공모합니다. 희망 공모가액 범위는 9,500원에서 1만 2천원으로 공모가 밴드에 따른 상장 뒤 시가총액은 약 4조에서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 매수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가 영풍그룹의 백기사로 나선 만큼 이번 공개 매수가 영풍장 씨와 고려아연 최 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키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 제닉스가 공모가를 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희망 공모가 범위 2만 8천 원에서 3만 4천 원의 상단을 웃도는 가격입니다.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이 목표인 만큼 상장 후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무난한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기술주들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수익 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무난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추석 이후에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될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시장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나라도 오늘 빨간불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좀 살아나줘야 된다. 물론 바이오가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등등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 수급이 몰리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더불어 가지고 반도체 참 잘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잘 가주지 못하니까 오늘 시장 빨간불 들어왔습니다만 시장 그러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좋지 못한 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뉴욕으로 가시죠. 자, 보시면 사실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 이어오다가 엔비디아가 급등함에 따라 나스닥이 지금 반등세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이게 이제 추세적 상승이냐 아니면 일시적 상승이냐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추세적 상승이다라고 볼 만한 단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증시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당연히 뉴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기술적 중요한 라인은 18,000 라인인데 이 라인 돌파해 준다면 우리가 이제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OMC FOMC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 그거는 기대치 이상의 모멘텀이 아니죠. 그냥 예상대로 나왔구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그렇고요. 엔비디아가 결국 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매그니피센트 7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고 전고 돌파하고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학 개미들도 있겠죠. 엔비디아, 테슬라 매수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차트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부터 많이 빠지고 있다 이거죠. 이때부터.
뭐 오늘 잠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뭐 추세적 반등이냐. 일단 요거 돌파해야 됩니다. 가격이 2,650 정도 되겠네요. 2,650선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지수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빠지고 나서 반등하고 눌리고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세의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증시 차트랑 삼성전자랑 바로 한번 좀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이고요. 보시면 차이점은 요거 반등을 준다 이거예요, 코스피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증시랑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데 여기 보시면 반등을 어느 정도 주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포함해서.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을 주지 못하고 빠지고 있다. 이건 좀 큰 문제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가줘야 되는데 반도체주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3.5% 하락. 그러면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강했기에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왔느냐. 자, 보시면 1등, 2등, 3등 다 파란불인데 그 밑에라고 하면 시총 4위에서부터 10위까지 딱 올라줬어요. KB금융, 지주사, 신한지주, 삼성물산, 네이버, SDI, LG화학 배터리, 그리고 기아, 현대차, 완성차, 삼성바이오로스 바이오, 셀트리온 좀 빠졌고요. 어쨌든 밑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를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SK하이닉스 이건 수급이고 증시 수급을 한번 보자면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은 좀 많이 팔았어요. 1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만 담았네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만 담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다 순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습니다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조금 이따 제가 1타 종목 이런 거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분석, 시황 분석,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반등해주기는 했지만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만큼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 투자 전략 같이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주목받았고 또 단타 투자를 하기에 적합했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은 원전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섹터가 최근이 아니죠. 뭐 최근에 강세 흐름 보였다가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뭐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입니다. 자, 뉴스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19일에서 22일 체코 공식 방문한다. 근데 이게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스윙 관점으로 일정 매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체코 왜 가겠습니까? 회담하러 갑니다. 총리랑. 왜 가겠습니까? 결국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인 겁니다. 외교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원전 이런 산업들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8년 만에 새 원전, 이게 신한울 3, 4호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짓는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SMR 관련주, 우진엔텍 이런 것도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G2파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주가 상승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A급 재료다라고 말씀드렸고 파동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까다로운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 대장주인, 현재 대장주인 보성파워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성파워텍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적산병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법 강의 중에 적산병 상승 패턴이라고 있는데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 급증하고 장대 양봉 나온 뒤에 다음날 캔들 이렇게 60, 120 돌파 하나 해준다면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니까 목요일에 개장을 하겠죠. 연휴니까 목요일에 양봉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 지금 들어가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정이 어느 정도 도래했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뭐 적산병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차트는 그렇습니다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끌리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관망하시다가 주가가 나중에 빠질 때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그다음은 우리기술 한번 볼게요. 우리기술도 오늘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우리기술은 앞서 보성파워텍과는 다르게 매물대를 어느 정도 N파로 소화해줬습니다. N파 나올 때 전고 라인 돌파했으니까 주가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패턴이에요.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에 났으면 한 차례 더 양봉 나올 수 있고요. 앞에 매물대가 요 정도 있을 때 박스권 행보 지속된다면 전고 라인 돌파하고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일에서 22일 방문 일정이 있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무리됐고요. 14, 15, 16, 17 뭐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곧 방문 일정이 다가와서 매물 출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보성파워텍 재료 자체가 뭐 엄청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선한 축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기술, 보성파워텍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타 섹터로 원자력 발전 짚어봤습니다. 우리 두 종목 봤는데요.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주가 빠질 때까지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전고라인 돌파하고 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신선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관망 포지션 추천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 다 못 나눈 이야기들 우리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들 보기 전에 리뷰 시간부터 가질 텐데요. 자, 우리 9월 6일에 공략했던 올릭스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좋았고요. 특히나 어제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아주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해서 타점 짚을 수 있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올릭스부터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알려주시죠. 예, 단기 투자 잘 하시려면 차트 분석 잘 하시면 됩니다. 차트 분석 잘 하시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올릭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중요한 자리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뭐 거래대금 캔들 이평선, 신용비율, 유통비율, 재료, 뭐 파동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가 여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력들이 일부러 악재를 터뜨려가지고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은 준비가 됐어요. 주가를 올리겠죠. 흔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흔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주가를 올렸습니다. 눌리는 것도 세력들이 만든 패턴 중 하나인데 눌릴 때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기 직전에 차트를 만들어놨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 9월 6일에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온 겁니다. 9월 6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9월 6일은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한번 보시면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인데 중요한 자리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추세 상승 구간이지 않습니까? 올라갈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장 좀 안 좋았을 때도 도지로 강력하게 추세 상승 구간 방어해주고 전고 돌파하고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오늘 8% 가까이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좋은 포지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분명히 올릭스는 꽉 잡고 일단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홀딩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2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엑셀 세라퓨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9월 10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네요. 9월 10일이 언제냐면요. 이때 제가 한 4시경에, 16시경에 엑셀 세라퓨틱스 이렇게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방송 본 시청자분들은 다음날 시가에 공략하셨겠네요. 시가에 공략하셨으면은 여기 되셨을 수 있고요. 좀 아래 공략하신 분들은 여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1파 이후에 눌리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장대 항목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고 라인은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쉽게도 전고 라인은 돌파를 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550, 8,300 전고 라인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올릭스 말씀드릴 때 중요한 자리만 우리가 좀 잘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자리를 한번 돌파해놨죠. 전문가님, 중요한 자리 돌파해놨는데 얘가 왜 이렇게 쭉쭉 상승 안 합니까? 매물대가 많습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도 소화기관에서 소화하는 시간 좀 있지 않습니까? 한 2, 3거래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오늘 반짝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여러분들 물량 넘길 필요 없고요. 추세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네요. 로체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로체 시스템즈는 제가 9월 11일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9월 11일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박스권이 있다. 박스권 상단 돌파에 있다. 보시면 여기 박스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박스가 그려지죠. 근데 보시면 자, 박스가 상단 라인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항목이 나오면 제가 추세 상승하면서 전고 라인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는 전고 라인이 코앞에 있어야 돼요. 불과 이거 2달 전이지 않습니까? 2-3달 전 코앞에 있고 그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줘야 돼요. 그러면 추세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양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우리가 자리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입니다. S트래픽. 저희 방송이 이제 시장 상관없이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오늘 방송 보고 다음날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9월 12일입니다. 오늘 9월 13일이고요. 어제 목요일에 제가 종가 4,455원일 때 요거 S트래픽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단기 데이 트레이딩 뭐 중장기 다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보시면 패턴입니다. 우리가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막 근해 공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그런 공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로 한 7, 80점 정도 되시려면 이런 패턴들을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4점짜리 문제 맞추려면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이 패턴은 매집봉 이후에 횡보하고 매집봉 고가 돌파하는 패턴입니다. 이거 제가 앞타바이오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타바이오 패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가고 나서 횡보한 이후에 5일선 딱
뚫어주는 구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트래픽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요 앞타바요라는 종목은 장대 양봉 상한가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뷰하는 종목 S트래픽은 상한가가 아니라 음봉이었지 않습니까? 유성형 캔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해야 주가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캔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할 때 나오는 캔들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겠네요. 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S트래픽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매집봉입니다. 세력들이 매집해 놨고 횡보한 이후에 올리는 겁니다. 요거는 오늘 16% 가까이 올랐고요. 사실 제가 목표 수익률 같은 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정도 왔으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만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5일선 쭉 살아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리뷰 살펴봤습니다. 올릭스 계속해서 더 봐도 좋은 종목으로 봤고요. 엑셀 세라퓨틱스와 또 S트래픽 계속해서 추세 상승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유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대명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 가까운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추석 이후에 또 흐름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대명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친환경 관련주인데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토론회 이후에 반응을 보였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매.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 트럼프 관련주에 몰렸다가 뭐 친환경 대명에너지 몰렸다가 이런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짧게 가져가면 되는데 아마 패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양 상승 패턴이 나왔습니다. 121선, 61선 잘 돌파해 놨습니다. 매물대가 많은데 60, 121선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60, 121선 만약에 양음양 상승 패턴으로 돌파하는 흐름 나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여러 차례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양이죠. 목요일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요. 한 번 더 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루 안에 승부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가진 그런 시청자분들은 요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추후에 종목 2개가 더 있는데 그거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단기 투자 관점에서 한 2, 3거래일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양 상승 패턴 나왔기 때문에 2거래일 이후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시가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전략 세웠습니다. 2, 3거래일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고요. 1, 2거래일 이후에 장대 양봉 가능성 있기 때문에 시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라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는 4.48% 상승하면서 오늘 저항대를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흐름은 좀 어떨지 영석쌤 라파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라파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승 파동이 쭉 나옵니다. 파동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상승, 그냥 쭉 올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데 자, 우리가 1파 이후에 눌릴 때 봐야 될 부분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냐. 세력이라고 하면은 돈 많은 슈퍼개미 외국인 기관 다 포함입니다. 근데 여기 흔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단기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제가 네모나 박스 하나 그려볼게요. 박스권 매매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는 기계적인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법은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라파스라는 종목 보시면 박스권 상단 라인이 여기인데
이 한 2, 3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박스 상단 맞으면 쭉쭉 주가가 내려왔는데 반해 오늘은 박스 상단 돌파하고 윗꼬리 하나 남겨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파동 구간이 있는데 박스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그 박스가 형성됐을 때 박스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데이 트레이딩은 조금 안 되고요.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우리가 매물을 좀 거쳐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 3거래일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스윙 관점에서 연휴 끝나고 시가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파스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또 전고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추석 이후에 단기 스윙 관점으로 시가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넥스고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5.6%로 아주 좋았습니다. 자, 우리 추석 이후 9월 19일 흐름 어떻게 될지 우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바이넥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를 했었던 내용 중에요. 하나 써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은 기법인데 여러분들 그 상승 추세 구간에서 3파 이후 눌린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제 조건은 상승 추세 구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추세 한번 그려볼까요?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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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이게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그리고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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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렇게 그으면 이게 고점 라인이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때 한번 우리가 추세 저항 돌파 기법 쓸 수 있었고 이 라인에서 우리가 추세 지지 라인 기법 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기법이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추세 매매 기법과 그다음에 3파 이후 눌림 기법 이거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 주식은 상승 추세를 가면요.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추세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지지 라인은 깨지 않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시. 그럼 추세의 지지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법을 써가지고 이 추세 라인 21,600원 이하에서 들어가는 기법 하나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법은 3파 이후 눌린 기법이라는 건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서 61선 자 색깔 바꾸고요. 61선, 121선 닿으면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1선 2만 원, 121선 18,000원 이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팍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물량을 좀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출장 중이신 분들은 바이넥스 2만 원 1차적으로 매수하시고요. 18,000원으로 2차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신 다음에 전고점 돌파할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우리 실시간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2만 원과 18,000원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요. 전고점 돌파 시에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방송에서 다 못다 나눈 이야기들 우리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이러한 전략들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단타 강의 시간입니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5일선 매매입니다. 이동평균선 개념을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0, 360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5일선 매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가파른 선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절벽 끝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완전 단기, 그러니까 초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뭐 하루 안에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볼 건 아니고요. 한 2, 3거래 정도 볼 만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퇴근하시고 나서요. 일 마치고 나서 집 가면 차트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장 마감하고 나서 시장 차트를 볼 수는 있거든요. 매매는 못합니다. 매매는 정규 시장에 할 수 있습니다만 차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차트 보시면서 야 이거 5일선 위에 있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장중에 매매해야지. 근데 이제 업무 하시면서 이제 트레이딩이 좀 제한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리 걸어 놓으시면 돼요. 출근 전에 미리 동쪽과 구분을 미리 걸어 놓으시면 출근 전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뭐 하시면 되는 기법이니까 또 전업 투자자분들도 쓰면 좋은 기법이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5일선은 종가를 기준으로 5일 동안 평균 낸 값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드십니다. 그냥 이거는 5일선 이렇게 있고요. 5일선 이렇게 있고요. 11선 이렇게 있고요. 21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선들이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와 있으면 말 그대로 종가를 평균 낸 값이니까 주가가 막 엄청 많이 올라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막 우리가 숫자를 종가를 계산해 가지고 막 나누기 5 한 다음에 나누기 5겠죠. 5일선이니까 나누기 10 하면 되고 종가를 다 더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실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어떻게 종목 선정하는지까지도 다 제가 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선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뤄볼 선은 5일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할 산은 5일선이라는 산입니다. 내일은 11선이고요. 내일 방송 안 하네요.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11선, 21선 요거 다 정복하고 이동 평균선 매매 마스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락장에서도 아니 시장이 하락하는데 자 보세요.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하락해요. 쭉쭉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고를 겁니다. 시장은 빠지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이거 매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법이기 때문에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봉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평균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일선 위에 시청자분들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이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냥 500억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쭉쭉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거래 대금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관심이죠. 누구의 관심입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죠. 그럼 이거는 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혹은 개별주라고 한다면 그만큼 재료가 좋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일선 위에서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만큼 이것보다도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가로 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때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까 매매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관문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경신 매물대 소화. 자,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요리 좋아하십니까? 요리? 저도 요리를 좀 좋아해서 가끔 제가 요리를 해 먹는데요. 그 다시다 있지 않습니까? 미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어떤 찌개를 할 때 어떤 뭐 볶음 요리를 할 때 무조건 거의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칠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냐면 항상 그냥 제 기법에 단골로 나오는 애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조미료 같은 전제 조건들입니다. 저는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1타 종목들 가지고 왔을 때 대명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라파스도 마찬가지고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만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종목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것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이 안에서 해결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52주 신고가 경신은 말 그대로 주가가 고가를 새롭게 경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겠네요.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요건 제가 설명 좀 할게요. 매물대를 소화했다. 이 매물대 소화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요. 요거를 지울게요. 매물대 요거를 개인 투자자 요거를 바꾸세요. 매물대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개인 투자자로 바꾸시고요. 소화는 탈출. 이렇게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자, 그럼 매물대 소화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요. 개인 투자자가 탈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1번 차트. 주가가 쭉 오르다가 눌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번 차트. 주가가 쭉 오르다가 눌리고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거 지우는 겁니다.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화면 보지 마세요. 옆에는. 이때 여러분들이 경제방송 전문가의 말을 듣고 증권방송 전문가의 말을 듣고 어떤 A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여기 사면 올라간대요. 샀습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쭉 빠지죠.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샀습니다. 주가가 3,000원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난 거는 맞는데요. 물린 거지 않습니까? 5,000원에서 지금 3,000원까지 갔습니다. 물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갑자기 전고 라인 돌파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버티니까 6,000원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5,000원에 샀는데 지금 종가가 6,000원이면 물린 겁니까? 탈출한 겁니까? 탈출한 거지 않습니까? 매물대를 소화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쉽지 않습니까? 매물대를 이게 어려우시면 우리 개미라 보시면 되고 소화를 탈출 이렇게 단어를 치환해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는. 여기 내가 물렸는데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간다. 근데 5,000원에 샀는데 6,000원에 올랐다. 그럼 지금 탈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수익 보고 나온 거지 않아요? 이거 매물대 소환 차트예요. 근데 이거는요. 자, 내가 똑같이 여기 샀어요. 똑같이 5,0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4,000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3,000원 하다가. 그럼 나 지금 탈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5,000원에서 이제 10,000원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4,000원까지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매물대를 소화한 겁니까? 내가 탈출했습니까? 탈출하지 못했죠. 이건 매물대 소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될 차트는 우리가 5일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차트는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5일선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5일선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5일선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엇인지 아실 테고 5일선은 무엇인지 아실 텐데 중요한 거는 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파라는 것은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인을 적어도 관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는 5일선을 돌파한 건가요? 요게 5일선이에요? 요게 5일선 돌파한 겁니까? 5일선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될
종목들은 항상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이 위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윗골이 살짝 달려도 돼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너무하고요. 이건 너무하고요. 살짝은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뭐 장대 양봉 출현하고 뭐 알았는데 언제 진입합니까? 요게 만약에 나왔다. 언제 진입하실 거예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다고요. 종가에. 여기가 종가죠? 양봉이면 여기가 종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내가 종가에 못 들어간다. 그럼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날 시가에.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운 개념 없습니다. 종가에 진입하거나 다음날 시가에 진입하거나 현재가, 시장가 뭐 다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어렵네요.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전 차트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적산병, 양음량 패턴.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머릿속에 담기에도 벅차신데 요거 가면은 앞에 내용까지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요건 패스하고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론을 잡고 차트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론 잡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5일선, 11선, 21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5일선 한 선만 보는 겁니다. 하나의 선만. 패스고요. 그다음에 일봉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매물대 소화는 제가 정말 쉽게 1번, 2번 나눠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해야 된다는 설명은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언제 들어갑니까?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까? 자, 거래대금 보시면 화면상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한 2천억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500억 이상만 넘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물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매수했어요. 이건 차트 한번 지워보세요. 옆에는 지워보세요. 제가 한번 가려볼까요, 이렇게? 네, 우리 여기 매수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당연히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겠죠. 근데 주가가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보지 마세요, 여기는. 주가가 지금 빠지죠. 나 여기 샀는데 지금 주가가 쭉쭉 흘러내립니다. 근데 주가가 쭉 다시 오르죠. 그럼 난 탈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탈출했네요. 탈출했으면 매물대를 소화했네요. 그럼 이 종목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어가느냐.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 이때 안 되면 이때 시가에도 돼요. 그러면 5일선 위에 있으면 빵빵 올라간다 이거죠. 물론 100%는 아니고요. 당연히 손절 라인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입니다. 요거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이때 되겠네요. 근데 이때 상한가니까 제일 좋을 때는 이때예요. 이때. 보세요. 내가 여기 물려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주가가 내릴 때 물려 있죠. 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올라갈 때 매물대 소화한다. 이게 탈출했지 않습니까? 거래대금 꾸준히 3천억, 2천억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5일선 타고 주가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실전 주식이고요. 바로 쓸 수 있는 기법이고요. 하락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법인 겁니다. 무기가 하나 생긴 거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인 게 너무 아쉬워야 됩니다. 이거 내일 당장 쓰고 싶은데 왜 연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가워야 됩니다. 이 기법이. 자, 보겠습니다. 3, 4, 4개 있는데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이때는 언제 들어갈까요? 이때는 제일 좋을 때는 자, 이때가 제일 좋죠. 이때.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근데 제일 좋을 때는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평균 거래 대금이 3천억, 4천억 들어갈 때 이때 들어가는 게 거의 확률이 한 90% 이상 된다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왜냐하면 들어오니까 매물대도 소화하고. 이때 둘 다 되지만 확률 높은 구간은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차트네요. 요거 보고 우리가 이제 HDS 보면서 마지막 실전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이때도 되고요. 이때도 되고요. 이때도 되고요. 이때도 됩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고 매물대를 소화해놨고 그다음에 5일선 위에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나 우리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 것 같은데 이게 나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제가 HTS 보면서 종목 한번 어떻게 뽑아내는지 선정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세요. 상승률로 가세요. 많이 오른 종목도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HL 사이언스, 요거는 상한가 간 건 우리가 공략하기 좀 그렇죠.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영풍정밀, 요거는 바로 상한가 치킨, 골든S, 영풍, 하이트론, 우정바이오, 오가닉 이거 뭡니까? 오가닉 티코스메틱 이거 아니고요. 유틸렉스, BCNC, 핑거스토리, 고려아연, GS글로벌 아직 없습니다. 쭉쭉 볼게요. 대한금속, 자, 인벤티지랩. 자, 볼게요. 5일선만 제가 놔둬 볼 거예요. 5일선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선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 선이죠. 다 집었습니다. 매물대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뽑은 겁니다. 미리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 봤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요. 18,000원에서 2만 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 동그라미 친 구간이. 방송 보고 우리가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인벤티지 랩을.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 25,000원 가고 3만 원 가고 할 줄 알았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빠져요? 14,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다. 나는 올라간다 해서 샀는데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이때 2만 원 돌파했네요. 이때. 어제입니다. 어제 2만 원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매물대 소화. 이거 매물대 개인 투자자 탈출했습니까? 탈출했네요. 매물대를 소화했네요. 그럼 언제 진입한다고요? 이때 종가예요. 5일선 위에 있고 거래 대금 지금 꾸준히 1,500억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500억 이상만 들어오면 되는데 1,500억씩 들어오고 거래 대금 오케이. 5일선 위에 장대 양봉 오케이. 매물대 소화 오케이. 종가 진입.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 볼게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분명히 장대 양봉 나왔고 이때 종가에 12일에 들어갔으면 오늘 장대 양봉 쭉 나옵니다. 미리 뽑아온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보면서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언제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꼭 반복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침 6시에 재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재방송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1타 섹터로 원자력 발전 살펴봤고요. 관련주로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짚었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대명에너지, 라파스, 바이넥스 추석 이후 9월 19일 시가에 노려볼 종목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1타 기법으로 5일선 매매 기법 배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네, 단탈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